자, 지금부터 지필평가 해설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여러가지 분수의 나눗셈에 관한 문제입니다. 총 3문제인데 1번을 보겠습니다. 생일잔치에서 피자 3판을 시켰는데 이것을 모두 똑같이 4분의 1 조각씩 나누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두 몇 명인지 구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하나 4분의 1씩 3판을 나누고 하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1, 12명으로 나눠 먹으면 되겠죠. 식으로 계산을 하면 3을 4분의 1로 나누어 주고 그리고 3 곱하기 나눗셈의 역수를 구하면 되니까 4분의 1, 1분의 4, 즉 4를 곱해주면 1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12인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문제를 조금 더 잘 읽어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수는 아르바이트로 인형 만들기를 하는데 인형 1개를 만드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성수가 하루에 8시간씩 5일 동안 일한다면 인형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구하시오. 자,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성수가 하루에 8시간씩 5일 동안 일한다고 했으니까 8시간씩 5일이란 건 총 40시간 동안 일을 한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인형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형을 1개 만들기 위해서는 1과 6분의 5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40시간 중에 1과 6분의 5만큼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한번 계산을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셈 계산이 필요하네요. 자, 240을 11로 나누면 2가 들어가고 20 그리고 9라는 나머지가 남게 됩니다. 즉 21개와 그 다음에 11분의 9만큼을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은 두 가지 답을 모두 쓰면 됩니다. 가장 올바른 답은 21개이고 21개 그리고 11분의 9라고 해도 모두 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1이라고 쓴 사람이랑 21과 11분의 9라고 쓴 사람 모두 정답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교과서에 나온 문제를 조금 변형시킨 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3가지 부분을 잘 따라오기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고기를 좋아하는 정의는 6과 3분의 2만큼의 쇠고기를 사서 1과 3분의 1kg씩 1kg 봉지에 나눠 담아서 선물한다고 합니다. 이때 포인트는 바로 1kg 봉지에 있습니다. 자,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1kg 봉지가 몇 개 필요한지 구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1kg의 봉지가 몇 개 필요한지 구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가 봅시다. 6과 3분의 2kg은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6과 3분의 2 나누기 1과 3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눠주고 분모가 같으면 이렇게 구할 수 있고
5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이 답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건 1kg 봉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요구하는 답과 다르죠. 그래서 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과 3분의 1kg을 1kg 봉지에 담기 위해서 봉지는 몇 개 필요하냐? 이거는 그림으로 좀 구하면 좀 쉬운데요. 자, 1kg 그리고 1kg의 봉지가 있다고 합시다. 1과 3분의 1을 넣기 위해서는 1kg 봉지 하나와 그리고 2개, 이렇게 2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남는 부분이 있지만요. 그래서 1kg 봉지는 바로 2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한 명에게 2개씩 봉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봉지 수는 5명 곱하기 2개가 되고, 즉 1kg 봉지 10개가 있으면 10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는 5분의 4 나누기 5분의 2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보기와 같은 6가지 방법 중에 2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나눗셈을 풀면 되겠습니다. 우선 방법 1, 그림이나 수직선을 이용하여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풀어봅시다. 자, 1이라는 이 수직선을 긋고 이것을 5분의 4만큼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5등분을 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등분을 하고 5분의 2, 5분의 3만큼을 표시를 합니다. 이후 5분의 2 그리고 5분의 2만큼을 이렇게 빼게 돼주면 한 번 그리고 2번 빼게 되므로 5분의 4 나누기 5분의 2는 2, 즉 2번 이렇게 빼게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나눗셈의 기본 원리, 바로 같은 수 빼기이죠. 5분의 4 나누기 5분의 2는 사실 5분의 4를 5분의 2로 이렇게 한 번, 2번 빼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같다고 표현하기엔 좀 어렵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 2번 뺐기 때문에 5분의 4 나누기 5분의 2는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법 3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 3은 단위의 생각으로인데요. 자, 5분의 4 나누기 5분의 2에서 5분의 4는 5분의 1이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4개 들어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5분의 2는 5분의 1이 바로 2개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4 나누기 2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즉 2라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자, 이번에는 방법 4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4는 분수의 곱셈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5분의 4 나누기 5분의 2를 조금 올릴까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5 나누기 5는 1, 4 나누기 2는 2라고 해서 2라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주로 쓰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곱셈과 나눗셈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5번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여기 보면 이미 알고 있는 자연수의 나눗셈과 분수의 곱셈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 역수를 활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방법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5분의 4 나누기 5분의 2를 이렇게 5분의 4 곱하기 5 나누기 5분의 2 곱하기 5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5분의 4 곱하기 5 나누기 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5분의 4 곱하기 2분의 5라는 역수의 개념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다시 풀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바로 역수로 나누어줘서 문제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 어떤 수 나누기 1은 어떤 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6번은 5분의 4 나누기 5분의 2는 5분의 4 곱하기 2분의 5 그리고 5분의 2 곱하기 2분의 5와 같죠?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결국 1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수에 나누기 1을 하면 어떤 수다 라는 걸로 바꾸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앞과 뒤에 2분의 5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5분의 4 곱하기 2분의 5는 나누기 1과 같게 되겠죠. 즉 5분의 4 곱하기 2분의 5가 같게 되고 답은 2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나눗셈의 성질을 활용해도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중에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아주 잘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시다. 위에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이유, 즉 여러분들이 잘 쓰는 역수로 계산을 하는 게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 이렇게 이유를 쓰면 됩니다. 위의 방법 중 여러분들이 쓰는 5번, 6번 방법이 바로 역수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역수를 활용하는 방법은 결국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푸는 것이 가장 간단하면서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간단하고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이라는 이런 그 키워드들을 잘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표현하기에는 이 역수라는 것은 어떤 스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킬을 한번 배워두면, 이 역수라는 스킬을 한번 배우면
그 스킬을 간단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더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기 때문에 역수를 쓴다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써보시오. 이 주장을 한번 잘 읽어보죠. 자, 3분의 2 나누기 5분의 4는 3분의 2 곱하기 4분의 5는 6분의 5다. 이와 같이 진분수의 나눗셈을 할 수 있으면, 자, 여기까지 끊어보죠. 2와 3분의 1 나누기 2와 5분의 4와 같은 대부분의 대분수의 계산 방법을 새롭게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런 여러분들이 1번과 2번에서 했던 이런 역수의 개념을 계산을 알 수 있다면 대분수에서도 굳이 새롭게 계산 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먼저 찬성과 반대가 있었을 겁니다. 우선 옳은 정답은 바로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친다면 진분수의 계산과 사실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과 이렇게 공부를 할 때도 대분수의 계산에 대해서 따로 계산 방법을 배우진 않았습니다. 진분수의 계산 방법을 활용하여서 대분수의 계산을 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아마 이렇게 새롭게 계산 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새로운 계산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이유로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이렇게 바꾸는 어떤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했는데 얼핏 보면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대분수에서 가분수로 변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는 계산 과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분수에서 가분수로 바꾸는 이 분수 바꾸는 방법은 이미 6학년 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새로운 계산 방법을 배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학적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반대, 즉 계산 방법을 새로 배워야 한다라고 답한 친구들은 오답 처리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소수의 나눗셈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변형시켜서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직접 여러분들이 모둠끼리 뛰어보면서 계산을 50m 달리기를 재보고 그리고 계산도 평균을 구해봤죠. 그 과정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재석이부터 하하까지 50m 달리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 재석이의 기록은 없군요. 1번에 가보면 재석이의 달리기 기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초에 6.25m 달릴 수 있습니다. 1초면 6.25m 갈 수 있구나. 그런데 50m를 달려야 하죠.
그러면 50m를 몇 초에 달릴 수 있을까? 2초면 6.25m를 더 달리고 3초면 더 달리겠죠. 자, 그럼 50m는 어떻게 달리냐? 50m는 이렇게 6.25m, 50m를 6.25m씩 이렇게 하면 몇 초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것을 계산해 봅시다. 50 나누기 6.25. 계산이 빠른 친구들은 지금 얼른 해보세요. 자, 계산을 해보면 아마 8초가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초, 즉 재석이의 기록은 50m 8초의 기록을 갖고 있군요. 자, 그러면 이제 모둠의 달리기 평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식은 평균은 여러분들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5명의 기록을 모두 더한 다음에 사람 숫자로 나누면 평균을 구할 수 있죠. 이런 평균 구하는 것 식은 아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재석이의 기록, 그리고 준하의 기록, 그리고 광희의 기록, 그리고 명수의 기록, 그리고 하의 기록을 모두 더해주면 되죠. 그리고 사람 숫자로 나누면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한번 빠르게 해보세요. 자, 계산하면 몇이 나옵니까? 선생님도 얼른 해볼게요. 자, 2개를 해서 17.88, 2개를 해서 29.216, 또 2개를 해서 9.37, 그럼 2개를 또 하면 48.02가 나오네요.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02 나누기 5를 하면 되죠. 여러분들 아주 세로셈으로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세로셈으로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48.02 나누기 5는, 자, 여기 이렇게 나누면 되죠. 9, 45, 36, 이 점이 들어가야 되죠. 2가 남았으니까 안 들어가네요. 다시 늘려주고 4. 9.604로 딱 떨어지게 되네요. 그런데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봐라. 그러면 9.604에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9.60이죠. 그런데 9.60은 굳이 0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9.6으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9.6으로 해도 되고 9.60을 해도 맞는 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문제 2번을 푸겠습니다. 문제 2번은 재석이들이 모둠 친구들의 50m 달리기 평균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해보아라. 이 평균은 여러분들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쓰기 때문에 평균 구하는 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되겠죠. 우선 재석이의 기록, 그리고 준하의 기록, 광희의 기록, 명수의 기록, 하의 기록을 모두 더한 다음에 사람 숫자, 즉 5명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 과정은 이 모두를 잘 더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구해보고 다 구하고 나면 47.02 나누기 5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세로셈으로 한번 구해보죠. 자, 소수의 나눗셈. 자, 여기에는 9가 들어가면 되겠고, 자, 이렇게 나눠서 20이 딱 나오고 2가 남죠? 예. 다시 이렇게 하면 9.404가 나온다. 여러분 잘 보이나요? 예. 9.404에서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는 반올림에서 내림을 하면 되겠죠? 즉 9.4가 답이 되겠습니다. 9.40이라고 해도 되고 9.4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평균을 자연수까지 구하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소수까지 구했었는데 자연수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47.02를 5로 나눴더니 이 자연수까지 구하라는 거죠. 자, 자연수까지 한번 구해보면 위에 구했죠. 이렇게 9가 되겠죠. 그래서 목은 9가 되고, 9를 하고 났더니 아까 전에 나온 것처럼 2.02가 남아있죠. 예, 그래서 2.02가 남아있다. 검산식을 하면 9 곱하기 5를 했더니 나머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9는 나눈 수, 미안합니다. 5가 나눈 수, 9는 목, 2.02는 나머지가 되고, 47.02는 바로 나누어 지는 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검산식까지 마무리하면 여러분들이 이 소수의 나눗셈을 잘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넘어가죠. 자, 4번입니다. 4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 이 문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주의하며 읽고 모든 소수 나눗셈을 세로셈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세로셈으로 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설명하라. 자, 한번 봅시다. 자릿수가 3.2 나누기 0.4는 이렇게 우리가 바꾸죠. 32 나누기 4와 같이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 좀 끊어 읽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릿수가 두 개가 다릅니다. 자릿수가 다르구나. 이것을 기준으로 자연수를 만든 315 나누기 70과 같이 자연수 나눗셈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소수를 남겨두고 나누어지는 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자연수를 만든 31.5 나누기 7과 같이 소수 나누기 자연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것이 간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세 개와 같이 70은 이렇게 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바로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자릿수를 옮겨준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5 나누기 70보다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31.5 나누기 7이 더 계산하기 간편하죠. 왜냐면 이 숫자는 너무 커지고 반면에 이 숫자는 좀 더 작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만 이렇게 나눠지면 된다라고 꼭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자, 꿀 1.8리터를 0.5리터들이 병에 담아서 팔려고 하는 경우를 예로 하여서 끊어 읽읍시다. 18.8 나누기 0.5의 몫을 자연수까지만 구하면 된대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그 기억납니까? 1과 3분의 1kg을 1kg들이 봉지에 나눠서 준다고 선물한다는 그 문제와 사실 같은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식 먼저 한번 구해보면 1.8 나누기 0.5는 여러분들 계산하면 3 그리고 0.3이 남죠. 이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구한 한번 설명하면 1.8을 이렇게 3번 뺐더니 0.3이 나온다. 3번 그리고 나머지 0.3으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수 부분까지 구하면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몫이 3개죠. 자, 그림으로 이거는 설명하면 편하겠죠. 0.5리터짜리 하나를 모두 채우고 2개를 모두 채운 다음에 다시 3개를 모두 채우고 나머지 0.3리터를 채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병에 담아서 팔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자연수까지만 이렇게 구하고 그리고 0.3은 나머지로 따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몫이 3이고 나머지가 0.3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꿀을 1.8리터를 7명에게 최대한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경우를 예로 해서 1.8 나누기 7의 몫을 반올림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몫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이건 계산을 먼저 해보죠. 자, 계산할 수 있게 종이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잠깐 위로 올리고, 자, 세로셈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계산을 해봤더니 바로 나눠질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자연수를 나눠야 되는데 나눌 수가 없으니까 0을 붙이고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러면 14가 나오고 다시 40이 나오죠. 7, 6에 42, 7, 5. 35다. 자, 50. 7, 6에 42, 7, 8에 48. 자, 48이다. 7, 3에 21이다. 아니죠. 7, 2죠. 14다. 60. 맞습니까? 예. 그럼 7, 8에 56. 8이겠죠. 자, 여러분들 계속하면 알겠지만은 이게 계속 무한히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수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반올림을 하게 됩니다. 완벽한 정확한 수는 아니지만 최대한 가까운 수를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0.2582 땡땡땡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되죠. 8이니까 올림을 하면 되겠네요. 반올림을 했더니 0.26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몫을 반올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1.8 나누기 7을 0.25 0.25
7과 같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야 한다. 선생님이 중간에 한번 실수를 했었네요. 자, 여기서 7, 7에 49 이 부분이 좀 실수가 됐죠? 이 7이 되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약간 실수가 있었지만 답에서는 큰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를 이렇게 써주면 되고, 여러분들이 식을 이렇게 1.8 나누기 7은 0.257 땡땡땡이다. 그 몫은 0.26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없겠죠. 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과 3번을 한번 비교해 보고, 똑같은 소수의 나눗셈이지만 이 뒤에 선생님이 전에 말한 것처럼 나누어지는 이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고, 두 개의 소수의 나눗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 이 문제를 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아, 이거는 왜 몫을 자연수로 해야 되는지, 또 이것은 왜 몫을 반올림 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소수의 나눗셈을 더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수학을 모두 했는데요. 문제가 좀 어려운 면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더 깊게 사고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문제를 냈습니다. 오답 노트를 작성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작성해주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